2020년 2회 전기 산업기사 실기. 자,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고압 수전 설비 단선 결선도이다. 각 물음에 답해봐라 그랬는데요. 삼상 3선식 6600V에 여기가 차단기죠. 여기 51번 이건 OCR이죠. 과전류 계전기 전류계 이건 전력량계죠. 전압계가 있고요. 요거 5번에 해당되는 것은 PT죠. 계기용 변압기. 그래서 여기에서 계기용 변압기에 PTB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가 1차 측이 지금 6600이니까요. 상전압 660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110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퓨즈고요. 거기에 델타 결선으로 해서 여기 전력용 콘덴서에 여기 방전 코일이 있죠. 디스차징 코일, 방전 코일이 있고요. 거기에 지금 피레기 여기 6.6kV짜리 여기 1차 측 거기에 걸려져 있는 피레기 전격 전압은 7.5kV죠. 그리고 방전 전류 2500A, 2.5kA라고 해도 되고요. 요거 기억을 하셔야죠. 자, 그럴 때 여기 부하가 각각 P1, P2, P3에 이렇게 걸려져 있고요. 그리고 역률이 0.8에 부동률 1.2가 주어져 있다 그랬네요. 그래서 1번 그림에서 3에서 5 사이에 명칭을 한글로 적어봐라. 자, 여기 3 요거 뭡니까? 차단기죠. 차단기. 그리고 4번은 과전류 계전기라고 그랬죠. 51번. 그리고 5번 계기용 변성기죠. 차단기, 과전류 계전기, 계기용 변성기입니다. 2번 각 부하의 최대 전력이 그림과 같고 여기 지금 요거란 얘기죠. 역률 0.8에 부동률 1.2일 때 그때 이 변압기 1차 측 이 부분이죠. 1차 측에 전류계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여기에 전류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최대 부하가 걸려 있을 때 최대의 전류가 2차 측에도 흐르고 1차 측에도 흐르겠죠. 근데 여기에 전류계는 지금 CT 2차 측에 있기 때문에 여기 1차 측에 흐르는 전류에다가 요거 CTB분의 1이죠. 그걸 곱해서 계산한 값이 여기에서의 전류값이 나오겠죠. 여기 1차 측의 전류값에다가 그게 여기 흐르는 게 아니죠. 여기 CT를 거쳐서 나와서 흐르기 때문에 여기 CTB분의 2를 곱해야죠. 즉 75분의 5를 곱해야 전류값이 작아지죠. 그래서 최대 전력은 자, 요거 3개를 일단 더한 거에다가 부등률이 주어져 있으니까요. 이걸 동시에 다 쓴다는 게 아니죠. 얘기는 부등률을 우리가 나누어서 계산을 해야 되고요. 반드시 부등률로 나눠야죠. 그래서 350kW가 여기에서 소비되는 순간의 최대 전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때 여기에 1차 측에 흐르는 전류 뭡니까? 삼상이니까 P를 루트 3V 코사인 세타로 나눠야 되겠죠. 여기 전력이 주어지면 P상 전력으로 구해야 되니까 역률까지 나눠야 되죠. P에 루트 3V에 코사인 세타. P는 여기 350을 쓰면 되고요. 키로니까 10의 세제곱 했고요. V는 여기 6600이죠. 1차 측. 그리고 역률 0.8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계산해 보면 38.27A가 여기 1차 측에 흐르는 전류고요. 그걸 답이라고 하면 안 되죠. 여기 CT를 거쳐서 나오게 된 전류값이니까 요거 CTB의 역수, 즉 75분의 5를 곱해야 되는 거죠. 1차 측 전류값에다가 CTB를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38.27에다가 75분의 5를 곱해야죠. CTB분의 2를 곱해서 계산한 값이 이제 여기 전류계 값의 최대값이 되겠죠. 요것이 답이 되겠네요. 두 번째, 동일 조건에서 합성 역률을 0.9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력용 커패시터의 최소 용량을 구하라 그랬네요. 지금 앞에 우리 계산돼 있었던 유효 전력이 얼마였습니까? 여기 최대 전력이 350kW였죠. 350kW였을 때 그리고 그때 역률 0.8이었는데 즉 코사인 세타1이 0.8이고요. 지금 0.9로 계산하라는 얘기는 코사인 세타2를 0.9로 하라. 이럴 때 우리 공식이 있었죠. 뭐였습니까? 전력용 콘덴서 용량 구하는 공식이 P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 이렇게 됐죠. 이건 유효 전력을 그대로 넣으면 되고요. 탄젠트는 이제 코사인분의 사인이죠. 이것도 코사인분의 사인. 그래서 최대 전력 앞에서 우리 아까 계산했던 대로 계산해 보면
350kW가 되고요. 즉 여기에다 350을 이제 대입을 하고 탄젠트는 이제 코사인분의 사인이죠. 그래서 코사인분의 사인 마이너스 역시 코사인분의 사인 이걸 이용해서 계산해주면 350 대입하고요. 코사인 세타 1이 0.8이니까 사인은 이렇게 계산하죠. 아시죠? 코사인 세타 2가 0.9니까 요거 사인 값 계산해서 92.99 킬로바라고 하는 요거 단위 그대로 주어져 있으면 이렇게 해도 되죠. 그리고 요 단위는 뭐 킬로볼트 암페어를 쓰기도 합니다. 어차피 그 자체가 이 자체가 그대로 피상전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에서 요거 주어져 있으면 그대로 써주시면 되죠. 단위를 단선도상의 피레기 전격 전압 방전 전류가 얼마냐 여기 피레기 아까 했죠. 여기 6.6kg짜리는 7.5kV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또 2500A가 방전 전류가 되죠. 7.5kV 전격 전압 방전 전류 2500A. 그다음 여기 DC죠. 방전 코일의 설치 목적. 우리가 충전되어 있는 잔류 전하를 방전하죠. 콘덴서에 축적된 잔류 전하 방전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죠. 2번 배선 설계를 위한 전등 소형 전기 기계기구의 부하 용량을 상정하고 분기회로 수를 구하려고 한다. 상점에 있는 주택이 다음 그림과 같을 때 주어진 참고자료를 이용해서 물음을 답해봐라. 자, 대형 기기인 냉방장치 등은 별도로 1회로 추가하는데요. 공층 전압이 220kV, 220V에 3kW 이상이거나 공층 전압 110V, 1.5kg 이상인 그런 대형 기구인 경우는 별도 1회로로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죠. 자, 분기회로는 15A 분기회로를 쓰라고 했고요. 주어진 참고 자료에 수치 적용은 최대값을 적용해 봐라 그랬네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큰 부분이 있는데 주택 부분이 이렇게 있고요. 룸 에어컨 3kW 이렇게 되니까 이거 일단은 기본적으로 1회선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택 부분의 뭐 길이, 상점 부분의 길이, 창고, 진열장의 길이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보면 건축물 표준부하 그래서 공장 이런 데는 10이었죠. 기숙사 여관 20, 사무실 상점 30, 주택 아파트 이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일단 여기는 40을 적용해야 되겠죠. 제곱미터당 40V를 적용하고요. 여기 상점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제곱미터당 30을 적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창고는 얼마입니까? 창고는 여기 있죠. 여기 제곱미터당 5를 여기는 5를 사용하고 그리고 진열장이 추가로 설치되어 있을 때는 1m에 대해서 여기는 300V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4000mm니까요 4m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1m에 대해서 300이 추가되니까 300 곱하기 여기는 4m 요거를 추가해 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배선 설계를 위해서 전등 소형 전기기계기구의 설비 부하 용량을 상정해 봐라 그랬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여기 룸 에어컨을 제외하고요. 여기 주택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40 그래서 면적 자체가 자,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 다 더해 보면 4, 7, 2니까 13m가 되죠. 그리고 여기는 여기가 10m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요 길이는 4에다가 7을 더하니까 11m고 여기는 지금 5m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 2m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여기는 13 곱하기 10이라고 하는 이 면적에다가 여기 40V를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13 곱하기 10에다가 40을 곱해주고요. 더하기 그 다음 이 부분이죠. 상점 부분은 여기가 11과 5가 되니까 면적 11 곱하기 5에다가 여기는 제곱미터당 30을 적용하자고 그랬죠. 3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창고 부분 역시 2와 여기가 5m죠. 거기에 창고 표준부하 5를 곱해서 정리했고요. 그리고 주택 아파트에 대해서는 5에서 1000을 가산하라고 했기 때문에 최대값 1000을 가산해야 되겠죠. 최대값을 쓰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진열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4m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 300V 암페어를 추가해야 된다는 얘기죠. 300 곱하기 4를 해서 더해준 값을 계산해 보니까 9100V 암페어가 1번의 답이 되겠죠. 2번 내선 규정에 따라서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적으라고 했는데요. 자, 이 문제는 뒤에 문제를 먼저 풀게 되면 훨씬 설명 이해가 쉽기 때문에 자, 뒤에 문제부터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사용전압이 220인 경우에 분기회로 수를 구하라고 그랬는데요. 방금 우리 앞에서 여기 계산되어 있는 설비 부하 용량 이게 9100에다가 여기 이거는 따로 계산하지 않았죠. 별도로 분기회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9100을 일단 9100을 지금 220V로 나눠주게 되면 사용전압 그렇다면 이거 사실상 얘가 부하전류가 되죠. 그리고 그것을 부하전류를 분기회로 전류로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15A 분기회로 전류를 사용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니까 3300분의 910이 9100이 되고요. 계산하면 2.76이 나오니까 이건 15A 3회로를 선정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3kW 에어컨은 별도 분기회로 1회선을 써야 되는 거죠. 이렇게 분기회로 부하전류를 분기회로 전류로 나눠야 되고요. 이 내용은 지금 우리가 앞에서 계산했죠. 표준 부하밀도에다가 면적 계산한 값을 전압으로 나눠준 값이 이제 이것이 부하전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15A 분기회로로 사용하라고 그랬고 절상 소수가 생기면 반드시 올림을 해서 계산해야 되고요. 그리고 220은 3kW 110V일 때는 1.5kW를 초과하는 냉방기기, 취사용기기 이런 대형 전기 기계 기구에서는 단독 분기회로를 써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 에어컨 분기회로를 별도 1회로로 해서 총 4회로로 구성을 해야 되겠죠. 15A 분기 4회로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사용자는 만약에 110V인 경우에는 그럼 동일하죠. 사용자는 110V인 경우에 아까 9100 계산했던 것을 110으로 나눠주면 이게 바로 이제 부하전류가 되는 거죠. 거기 역시 15로 15A 분기회로 전류를 15A로 하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계산해 보면 얘는 이제 1650으로 나눠야 되고요. 거기에 계산해 보면 5.52가 나오기 때문에 6회로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에어컨 별도 분기 1회로를 해서 여기에선 총 15A 분기 7회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주어진 여기 부하 우리가 용량 부하 전체 부하 밀도를 곱한 면적 곱한 부하의 양을 지금 이 값 110일 때에는 여기가 15A 곱해진 1650으로 나눴고요. 이 앞에 문제 여기 220일 때에는 여기가 요 값 계산해 보면 이 부하의 용량을 3300으로 나누게 된 거죠. 이것이 지금 2번 문제에 있습니다. 2번 문제로 다시 가보면 사용전압 220 15분기 회로 수는 부하 상정에 따라서 상정한 설비 부하 용량을 뭘로 나누는 겁니까? 이 둘의 곱으로 나눠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둘의 곱이 3300이었죠. 220 곱하기 15. 그 다음 사용전압이 110V인 경우에는 얼마로 나눴습니까? 마찬가지 110 곱하기 15에 해당되었던 얘가 1650이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1650으로 나눈 값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요 둘의 곱한 값 여기에 적어주고요. 요 둘이 곱한 값을 여기에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 값으로 실제로 여기에서 나눴던 거죠. 지금 110V인 경우에는 요 값으로 나눴었죠. 5번 연속부하 상시 3시간 이상 연속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분기회로 부하 용량은 분기회로를 보호하는 과전류 차단기에 몇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되는지 적으시오. 그래서 이렇게 3시간 이상 사용하는 그런 부하 용량 자체가 이 과전류 차단기 용량의 여기에서는 80%를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거는 규정이니까 뭐 외워야죠. 그러니까 계속 사용하게 되는 것은 이 용량이 100%까지 쓸 것이 아니라 80%를 넘지 않는 그런 부하 용량을 가지고 이 과전류 차단기를 사용해야 된다 그 얘기죠. 요거 숫자 기억을 해 두시고요. 3번 어떤 변전실에서 그림과 같은 1, 부하 곡선 ABC의 부하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이 변전실 총 부하에 대한 다음 각 질문을 답해 보고요. ABC의 역률은 시간에 관계없이 각각 80, 100, 60이고 부하 전력은 부하 곡선 수치의 10의 세제곱을 한다는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죠. 즉 여기가 만약에 5였다는 것은 5 곱하기 10의 세제곱하고도 거기가 킬로와트다 이런 의미네요. 그걸 좀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보시면서 한번 1번부터 풀어가 봅시다. 합성 최대 전력은 얼마냐 그랬네요. 자, 합성 최대 전력 여기다 풀어봅시다. 합성 최대 전력은 지금 이 세 개의 부하에 총 0시부터 24시까지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을 표현했는데요. 0시에서 1시까지 사용되고 있는 것은 5, 여기는 이 2를 쓰게 되니까 여기는 8 곱하기 10의 세제곱 킬로와트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그때보다는 당연히 얘가 점점 올라갈 때 많을 테니까 보시면 가장 많을 때는 뭐 여기 또는 여기로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4고 여기가 3이죠. 다른 데를 해봐도 여기도 10, 4, 3 여기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합성 최대 전력은 10, 4, 3을 더해서 10의 세제곱을 해줘라 지금 그 얘기죠. 그러면 17 곱하기 10의 세제곱이니까 17,000kW 이렇게 답을 해줘야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문제대로 꼭 해주셔야 되죠. 여기 의미 5는 5 곱하기 10의 세제곱하고도 킬로와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단위 조심하셔서 17,000kW다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ABC의 각 부하에 대한 평균 전력. 자, A의 평균 전력을 우리가 구하라 그러면 A의 전체 전력량을 뭘로 나눠주면 됩니까? 24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자 2를 쓰고 있는 데는 6시간이고요. 7을 쓰고 있는 데가 2시간, 10을 쓰고 있는 데가 역시 3시간, 다시 여기 1시간, 이거 5시간, 그 다음에 여기가 또 4시간이죠. 그리고 여기가 3시간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뭐 그것을 생각해 보면 여기 2를 6시간 쓰고 있죠. 그 다음에 7을 2시간, 10을 3시간. 자,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여기 7을 1시간, 그 다음에 5를 또 5시간, 7을 4시간, 그렇죠? 2를 또 3시간을 쓰고 있었죠. 그거에 10에 역시 세제곱을 하고 얼마로 나눠야 됩니까? 평균 전력 전체 24시간 동안 사용한 거기 때문에 24로 나누어서 계산한 값이죠. 5점 여기가 5.88이 되기 때문에 10의 세제곱까지 해서 평균 전력은 5,880kW 답이 되는 거죠. 자, B도 가봅시다. B가 지금 요거였죠. 5가 여기가 7시간, 그 다음이 3이 여기가 2시간이니까요. 다시 5가 2시간, 3이 그러면 여기가 9시간이니까 24에서 9를 빼면 15시간이 되나요? 그대로 가면 되죠. 그래서 5가 7시간, 3이 15시간, 5가 2시간이었죠. 거기에 10의 세제곱 해줘야 되고요. 24시간으로 역시 나눠주게 되니까 3750kW 되고요. C도 마찬가지죠. C도 지금 보시면 이게 C죠. 여기서부터 2가 8시간, 4가 4시간, 다시 2가 1시간, 4가 4시간, 2가 3시간, 1이 4시간 계산한 뒤에 역시 10의 세제곱 해주셔서 24로 나눠보니까 2500kW 이렇게 평균 전력을 구한 거죠. 3번 총 부하율은 얼마냐 물었네요. 총 부하율, 우리가 부하율은 최대 전력분의 평균 전력이죠. 여기에서는 3개가 있기 때문에 합성 최대 전력분의 평균 전력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 전력은 전체 전력량을 우리가 24로 나눈 값이 앞에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합성 최대 전력 요거 10하고 여기가 4고 여기가 3이니까 17이 분모에 오게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평균 전력은 요거 더해서 24로 나눈 값이고 여기 B도요. 우리가 요거 다 계산해서 24로 나눠준 이 평균 전력은 당연히 24로 지금 나눴기 때문에 그 값들 우리가 구했던 값들이죠. 이것들을 더해주면 이 자체가 평균 전력이 되겠고요. 자, 이걸 계산해 보니까 71.35% 나오게 되네요. 부하율은 이렇게 되고요. 자, 부동률 구해봐라 그랬죠. 부동률은 합성 최대 전력분의
최대 전력의 합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합성 최대 전력 동일하죠. 10하고 4하고 여기 3 더한 것분에 각각의 최대 전력은 여기는 뭐 10이었고요. B는 지금 여기가 C죠. 근데 B는 여기가 이 순간에는 3이지만 최대 전력 이 자체의 최대 전력은 5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역시 지금 C가 요건데요. C는 요거 4 자체가 그대로 최대 전력이 되네요. 그래서 합성 최대 전력은 요 순간에서의 최대 전력이니까 10 더하기 4 더하기 3이었다면 최대 전력의 각각의 최대 전력의 합간인 요걸 써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10의 세제곱을 의미하니까 그것까지 계산해서 적어주게 돼서 약분하게 되면 요거 17분의 19가 되겠네요. 그래서 1.12의 부등률을 갖게 되죠. 5번 최대 부하일 때 이번에는 총 역률은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 최대 부하일 때는 지금 이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우린 유효 전력을 알고 있죠. 10과 4와 3을 지금 알고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최대 우리가 부하가 발생 중일 때 그때의 유효 전력이고요. 자, 무효 전력은 우리 역률 주어졌었죠. 역률에 의해서 우리가 구해봐야 되는데 요 A의 역률은 80%라고 그랬죠. 여기 B의 역률은 얘는 100%였고요. C의 역률이 0.6이니까 우리 이렇게 유효 전력을 알 때 이렇게 역률 주어지면 무효 전력을 Q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요거에 무효 전력을 구하라 그러면 유효 전력에다가 탄젠트 세타를 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우리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거 하나씩 한번 무효 전력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유효 전력을 아니까. 그래서 얘 무효 전력 그것들에 우리가 합계를 한번 구해보면 여기 10의 10 곱하기 세제곱이죠. 거기에다가 탄젠트 세타 즉 코사인분의 사인을 곱해야 되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 0.8이면 사인 세타는 0.6이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 곱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지금 요것이 지금 C였죠. C. C가 지금 B부터 해야 되겠네요. B가 지금 여기 3이니까 3에다가 10의 세제곱이죠. 거기에 역률이 얘가 100%니까 탄젠트 세타는 0이 되죠. 즉 코사인분의 사인 해봐도 어차피 사인의 값이 0이니까 이 값은 0이 돼 버리네요. 그리고 이번엔 C는 여기가 4였죠. 4 곱하기 10의 세제곱이 유효 전력 거기에 코사인분의 사인 코사인이 0.6이면 사인이 0.8이니까 이걸 계산해 보면 이 값이 나오고요. 그렇다면 이제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을 다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전체 코사인 세타는 피상 전력분의 유효 전력이 되기 때문에 유효 전력 17,000이었죠. 17,000 요거 다 더해주면 17,000 그리고 17,000의 제곱에 또 요거 대입해서 제곱한 거에 피타고라스 정리 써주면 이것이 피상 전력이죠. 요걸 계산해 보니까 전체 역률이 79.81%가 나오네요. 4번 아래 그림과 같은 무접점 논리 회로를 유접점 시퀀스 회로로 바꿔 그리시오. 굉장히 쉬운 문제죠. X에 우리 일단 논리식을 한번 구해보면 이거 5호니까요. 어떤 것을 더해야 되고요. 얘네 둘의 AND가 되기 때문에 곱의 형태로 표시해주면 되죠. A, B, C, D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여기 출력되는 거 얘는 AND 뭡니까? 직렬로 표현해야 되겠죠. 그리고 얘는 오어 병렬 형태로 나타내 줘야 되기 때문에 AB와 CD 직렬로 각각을 표현해 줘야 되죠. 그래서 그려보자면 여기 A와 B를 각각 지금 모두가 다 A 접점을 써야죠. 여기 A 접점 A 여기 역시 이렇게 해서 A, B 이렇게 써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이쪽도 C와 D가 각각 또 직렬로 표현해야죠. A 접점으로 여기도 여기 A 접점으로 C와 D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병렬로 결합을 하기 때문에 이 둘을 병렬로 이렇게 합해서 연결해 주면 되죠. 여기 점을 꼭 찍어 주셔야죠.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A, B, C, D 각각 A 접점으로 직렬한 뒤에 그것을 다시 병렬로 표현해 주시면 되죠. 5번 단상변압기 22,900 380V 500kVA의 세대를 YY 결선을 사용해서 사용하고자 한다.
이 경우 2차 측에 설치해야 되는 차단기 용량은 얼마로 해야 되는지 계산하라. 차단기 용량 구하는 거 생각을 해야 되겠죠. 변압기에 퍼센트 임피던스 3%로 주어졌고요. 그 외 임피던스는 고려하지 말자. 일단 차단기 용량은 이렇게 차단기 전격 전압이나 전격 차단 전류 또 단락 전류 이렇게 주어진다면 이 방법으로도 구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차단기 용량 자체가 기본적으로 단락 용량보다는 크거나 같기 때문에 사실상 단락 용량 여기 퍼센트 임피던스를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단락 용량을 우리가 계산해도 차단기 용량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거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요식을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요거 퍼센트 임피던스 3% 주어져 있고 지금 전격 용량 500kVA 세대를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요. 여기에다가는 지금 3%를 대입하고요. 여기에다가는 500kg짜리 10의 세제곱짜리가 세대가 있다. 이것만 계산해 주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단락 용량을 구해서 그 값을 이용해서 차단기 용량으로 사용하면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3을 대입하고요. 얘는 500이 3개가 있고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했네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이제 최종 메가라고 했기 때문에 메가를 구하려면 10의 마이너스 6제곱을 해주게 되면 결국 이거 계산하면 얘가 마이너스 세제곱이 되잖아요. 그래서 50메가볼트 암페어를 답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요걸 나오게 된 배경 아시겠죠? 이건 메가로 지금 표현했으니까 하나를 더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을 계산한 거죠. 6번 그림과 같은 3상 유도전동기의 미완성 시퀀스 에러들을 보고 각 물음에 답해봐라 그랬는데요. 자 우선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역시 이 시퀀스를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문제를 보면 더 좋기 때문에 자 결론부터 먼저 해놓고 이걸 한번 이해를 먼저 해봅시다. 여기는 지금 비어져 있던 곳에는 여기 MC에 해당되는 A 접점, B 접점이 이렇게 들어있어서 자 작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전원을 이렇게 인가를 하게 되면 그렇죠. 여기에는 B 접점을 통해서 그린 램프에 불이 들어오게 되고요. 나머지는 아직 여기도 아직 A 접점 때문에 그렇죠. 여기도 전원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즉 여기 그린 램프 자체가 지금 정지되어 있는 것을 표시해주는 등이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네요. 자, 이 상태에서 요거는 셀렉터 스위치입니다. 이쪽으로 연결하면 매뉴얼, 이쪽으로 연결하면 자동 오토로 동작하게 하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셀렉터 스위치를 매뉴얼에다 놓고 자, 여기 푸시 버튼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푸시 버튼을 누르게 되니까 이제 전원이 여기 인가되면서 MC가 여자가 되죠. 그리고 MC 자기 유지 여기 A 접점 달라붙으면서 자기 유지 되고요. MC의 A 접점 달라붙어서 레드 램프가 점등이 되죠. 이것은 지금 동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얘는 B 접점 떨어지면서 정지되어 있던 표시등인 그린 램프는 꺼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 MC가 여자되었다는 것은 이 MC의 전자접촉기죠. 얘가 주 회로에서 달라붙게 되면서 전원 공급이 이루어져서 인덕션 모터죠. 유도전동기를 지금 동작하고 운전하고 있는 거죠. 자, 손을 떼도 자기 유지에 의해서 계속 동작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작을 멈출 때에는 여기 푸시 버튼 여기 B 접점이죠. 얘를 또 눌러주게 되면 이쪽 전원 공급이 안 돼서 MC가 소자되고 A 접점 다시 떨어지고 B 접점 달라붙으면서 얘는 꺼지고 켜지고 그렇죠. 얘도 연결이 안 되면서 그렇죠. 이 부분이 열리면서 이쪽에 전원 공급이 중단되는 뭐 그런 상황이죠. 자, 이번에는 요거 셀렉터 스위치를 매뉴얼로 이렇게 가져다 놓고 이때에는 요걸 우리가 리미트 스위치라고 그래서 LS 이렇게 얘기하죠. 요거는 LS 리미트 스위치입니다. 어떤 자극이나 외부의 어떤 요인들 또는 어떤 한계에 이르렀을 때 요것이 달라붙으면서 이제 스위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외부에서 어떤 뭐 물리적이거나 그런 상황에 따라서 얘가 스위치가 동작하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외부 요인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붙게 되면 전원 공급이 이제 이루어져서 MC가 또 여자가 됐죠. 그래서 역시 달라붙고 떨어지면서 기동을 하게 되는 지금 상황이 된 거고요. 정지. 그리고 여기 당연히 MC가 또 달라붙으면서 이렇게도 자동으로 동작하게 되고 또 얘가 떨어지면 역시 이쪽 접촉이 떨어지면서
유도전동기가 역시 동작하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작 중에라도 요것이 이제 무슨 과부하라든가 과전류 또는 고장에 의해서 과전류가 흐를 때 이 열동계전기가 감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동계전기 해당되는 요 접점이 이제 우리가 THR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에 신호를 줘서 야 빨리 얘를 보호해야 돼 끊어 그러면 얘가 밑으로 툭 떨어지면서 이쪽에 모든 전원 공급이 중단이 되고요. 이쪽 옐로우 램프에 불이 들어오면서 지금 뭔가 문제가 발생했구나 라고 하는 경보등이 지금 켜지게 되고 또 MC가 소자되었기 때문에 얘가 열리면서 전원 공급이 역시 중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로 가보면 이 삼상 유도전동기 미완성 시퀀스 에러도를 보고 물음에 답해봐라 그랬는데요. 지금 주어진 조건 여기 3번에 의해서 전동기가 정지하고 있을 때에는 G가 점등이 되고 운전 중일 때 녹색 램프는 소등이 되고 적색 램프가 점등이 되도록 지금 그려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동작을 같이 한번 살펴봤기 때문에 이 부분 그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1에서 5에 약호 한글 명칭을 적어라 그랬는데요. 요거는 MCCB죠. 배선용 차단기. 2번은 열동계전기 THR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3번이 SC 그래서 전력용 콘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푸시 버튼에 여기 B 접점이 되는 거죠. 뭐 푸시 버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푸시 버튼. 그리고 이것은 리미트 스위치라고 그랬죠. 리미트 스위치. 그래서 하나씩 적어보면 MCCB 배선용 차단기, THR 열동계전기, SC 전력용 콘덴서, 푸시 버튼 스위치 그래서 PBS 누름 버튼 스위치 우리말로는 이제 누름 버튼 스위치 적어주시면 되고요. LS 리미트 스위치죠. 자 도면에 그려져 있는 황색 램프의 역할을 적어봐라. 뭐였습니까? 황색 램프는 과부하 동작 표시 램프 뭔가 지금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발생한 그런 상황을 표시해주는 램프다. 과부하 동작 표시 램프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